자, 계속해서 중개업의 준비 등에 관한 쟁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요.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 얘기하고 고용인 신고하고요. 인장 등록 등에 관한 주제가 나오게 될 텐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증의 설정 얘기는 우리 앞에서 몇 가지 쟁점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일 먼저 개설 등록 신청에 관련 주제에서 이슈를 삼았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몇 페이지 가서 봐야 되는 개설 등록 신청이라고 해서 11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자, 소공을 제외한 공인중개사 물론 개공도 제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법인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었고요. 수수료 내야 된다고 그랬었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때 이 개설 등록 신청을 받는 등록관청은요 7일 이내에 이 내용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 주도록 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 등에 관한 사항 등록 등의 개설 등록 한 자가 보증 설정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의 쟁점을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보증의 설정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등록증 교부받을 때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법에서는요 업무 개시 전까지 어떻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 공제에 가입하는 것, 공탁에 하는 것, 셋 중에 하나의 문제, 업무 개시 전까지 설정을 해야 되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등록증을 교부받을 땐 이 보증 설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해야지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자 여기서 줄 땐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 거. 자, 지금 이제 설정 금액이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공인중개사는요, 1억 이상 거의 포인트 안 되고요. 법인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기준 2억 이상, 분사무소 등 1억 이상에서 사례 문제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는 있을 테고요. 분사무소 3개를 설치를 한다. 이때 최저 설정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 자, 주된 사무소 2억이고요. 분사무소 당 1억이니까 최소 5억 이상을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사례형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 외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앞에서 지역농협 법인 중에서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거나 자본금이 5천 이상이어야 된다거나 이런 조항들은 지역농협에 있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일하게 적용하는 개념이 바로 보증의 설정이라고 하는 요건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설정 금액이라는 것이 주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번 나오지만 답이 되지 않는 주제 바로 회수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는 대신에 법원의 일정한 금액, 여기 제시한 이 금액의 범주에서 공탁을 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하게 된 날부터 3년 내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뭐냐면은 손해배상 책임에 바로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 기본 3년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폐업하거나 사망을 해서 만약에 공탁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중개 행위에서 손해를 받은 사람 최대 3년까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걸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전에 돈을 빼버리면 어떻다? 이 사람 보전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3년 내는 회수할 수 없다. 그래서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데 어느 쪽이 됐든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어 있어 이 보증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자동차 보험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의 설정 이유는 중개 의뢰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사고 쳐가지고 중개 사고가 터졌을 때 중개 의뢰인이 이 보증 보험 등에서 우선적으로 일정 금액까지 배상을 받게 되고요. 물론 이 보증액을 뛰어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소송 등을 통해서 따로의 배상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일단은 보증 금액 갖고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증보험회사에서 이 기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뭘 한다? 바로
저걸 하게 돼요. 바로 구상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받아내는 거죠, 대신. 그래서 이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일단 피해받은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때부터 운전대를 놔버리게 되면은,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뭐라고요? 중개업 계속하고자 한다면, 또는 중개업을 안 한다 할지라도 구상권 행사에서 이 돈을 받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보증이라는 제도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중개 의뢰인을 폭넓게 보호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사무소 공동 사용을 허락했던 그 기업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 자료 11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때 사무소 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차도 가능하고요. 다른 업무 정지 기간 중이 아닌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때 공동 사용을 허락했던 그 사람도 거기에서 중개 사고가 터지게 되면 어떻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사무소 공동 사용을 허락했던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논의를 삼아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이슈, 귀책 사유 관련해서 개공이 잘못했습니다. 그럼 개공한테 당연히 중개의뢰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큰 쟁점이 안 되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고용인이라고 해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라는 사람이 고용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신고 있게 되면요, 이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는 명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 과정에서 중개사고가 터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개공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누구한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지금 중개사고가 만약에 고용인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중개 의뢰인은 이 고용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공과 고용인을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어서 고용인에 관한 주제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이것도 출제 이슈. 세 번째 이슈 보셨고요. 네 번째 가장 숫자 가지고 답을 뽑아버리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공인중개사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을 때 15일 이내에 바로 그 금액 등을 보전을 해야 된다. 일단 키워드 손해배상을 한때 며칠 15일이라고 하는 거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사람이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을 해서 중개사고에 대비를 했는데 중개사고 터졌다? 그러면은 지금 당연히 보증보험 회사나 협회에서 우선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증보험 회사나 협회에서 나중에 누구한테 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구상권 행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때 문제가 되는 게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보증보험 회사나 협회한테 돈을 물어주는 건 별개의 문제로 우선 얻어다 15일 이내에 이 금액을 보전을 해야 된다. 키워드 손해배상을 한때 15일 내 보전. 특히 이 아이는요, 괄호넣기 문제 형태로 겁나 많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7일짜리 몇 개 있었죠? 다시 한번 교재 11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등록 통지라고 하는 거 17일 이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인적의 변경 등록 7일 이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 등의 반납도 7일 이내,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라고 하는 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사람 바뀌고 가게 바뀌고 이전 신고, 아까 그리고 고용 종료 신고까지 공부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다? 10일 이내에 이런 게 이슈.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아이 손해배상을 했을 때 15일 이내에 어떻다?
보전해야 된다 해서 총 4개 쟁점을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게 됩니다. 다시 쟁점 정리해 드리게 되면, 자,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주된 사무소 2억이고요. 분사무소당 각 1억 이상, 지역영업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허락했던 그 사람도 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 다음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게 된다. 네 번째, 15일 이내 어떻다? 바로 보전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했을 때 15일 이내 보전을 해야 된다 해서 업무 개시 전 신고 중에서 바로 손해배상 책임 등의 보장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 고용신고와 고용 종료 신고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고용신고, 고용인의 종류를 보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라는 사람이 소위 이름하여 고용인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앞에서 정의할 때 공인중개사로서 바로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했던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속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기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을 한 후 실무교육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를 고용자 등록관청에다가 그 신고를 해야 된다. 당연히 이제 전자문서인 신고도 가는 거예요. 왜 등록증 들고 갈 사안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될 게 출제 포인트죠. 자,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 바로 이름하여 교부시도지사가 되겠죠. 이 사람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발급 시 도지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 이게 뭐냐면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로서의 자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바로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러가며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는요, 뒤에 교육 중에서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내 교육을 가르쳐서 직무교육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했을 때 직무교육 먼저 받도록 한 후에요,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자, 출제 이슈 중에 두 번째 포인트, 바로 효과라고 해서 이미 봤던 주제였죠.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게 된다라고 해서 이 명제 가지고도 그냥 답을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포인트예요. 바로 고용 종료 신고. 날짜 10일 이내라고 해서 고용관계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토리를 이렇게 가주셔야 돼. 10일짜리 2개 있었죠. 가게 옮기고 사람 옮겼을 때 그 내용마다 다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신고 파트에서는 소공에 대해서 자격 확인이라는 과정, 그 다음에 고용신고 있었을 때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관계 종료됐을 때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고용 종료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그림으로 잡아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간단하고요. 약 2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거, 바로 자,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거,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하나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행위였을 때는 어떻다? 개공의 행위로 봐서 개공도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요. 그래서 간단한 주제가 되겠고요. 하나 더 남아있는 게 인장의 등록이라고 하는 거. 자, 고용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자, 인장이라는 것은 중개 업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등, 자, 개공도 할 수 있고 소공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확인 설명서의 교부라든가, 그다음에 자, 또 하나 이슈가 될 만한 게 거래계약서의 교부는 개공만이 할 수 있는데 작성까지는 소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요. 그 과정에 흔적 남겨야 돼 도장 문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인장이라는 것을 등록을 해야 돼.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그래서 보증의 설정도 업무 개시 전, 고용인 신고도 업무 개시 전,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까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기업 공인중개사 업무 개시하기 전에 중개 행위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인장 등록, 고용신고 또는 이제, 지금 개설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큰 장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 중에서도 업무 개시전까지 인장을 등록원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주로 던져주는 지문이고요. 주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법인에 관한 부분이죠. 앞에서 우리가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법인에 있어서 주된 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 어렵습니다. 두 번째 같이 맞물려갈 주제인데요. 이 법인의 기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됩니다. 법인의 인장 등록해야 돼. 주된 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인자. 근데 이 도장 들고 가서 등록한 도장을 법인의 인장을 찍을 것이 아니라 상업등기규칙이라고 해서 등기소, 상업등기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자, 인감증명서 발급받아가지고 굳이 도장 찍지 않고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을 한다. 겁나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같이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게 분사무소라고 하는 거. 법인의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을 한다 해서 대표자 인장 아니고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을 하게 된다 해서 요거 세트 주된 사무소라고 하는 거, 법인의 인장, 그리고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을 하게 된다. 세 번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는 것을 다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인장의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거. 자, 바로 변경 1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다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가 있어 봐야 됩니까? 자, 아까 우리 111페이지였었나요? 해서 11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7일 이내에 통지해야 되는 사항,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에 통지해 줄 것,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이내,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7일 이내에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가 됐을 때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이라고 하는 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인장의 변경 등록까지 보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많은 주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 딱 여기 제시된 이 정도까지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했었고요. 중간에 뭐 이전 휴업 폐업 신고 등도 했을 테고 개공 등의 금제기도 논의했고요. 점점점에서 이제 실제 중개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거 바로 손해상 책임의 보장이라고 하는 거, 고용인 신고, 그 다음에 인장 등록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개를 위한 준비 과정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중개계약 체결하고요,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이 스토리로 바로 중개업의 실제 실행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개업의 준비라는 주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